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사회문화 중간고사 대비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관련된 문제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봐주세요. 밑줄 친 기억, 미일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관련된 질문이죠. 자, 기억부터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 요거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현상. 환경 친화적 소비를 유도, 요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디귿,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감소, 자연현상이 되겠죠. 나무에서로 환산을 표시했다, 사람이 개입했으니까 사회문화 현상.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자연현상, 니은과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자, 자연현상도 그렇고 사회문화 현상도 그렇고 둘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죠. 그러니까 공통점에 해당이 된다. 틀렸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보편성은 자연현상에서 더 많이 나타나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확실성의 원리는 자연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 함축적인 게 아니라 몰 가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9월 평가원 1번 문제 봅시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에스파냐 해군은 한 쌍의 개를 섬에 상륙시켰다. 상륙,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개와 염소 간의 수의 균형이 형성됐다. 자연현상에 해당이 될 거고요. 정부, 법률, 도덕의 개입,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되겠죠. 생명체는 배고프면 먹이를 찾기 마련이며 먹이의 양에 따라 개체수가 조절, 자연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 니은과 리을은 자연현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에 따른다. 확실성의 원리는 자연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 함축적인 거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개연성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연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022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의 열대성 저기압이 상륙, 자연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자, 유례없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가? 사람이. 사회문화 현상. 기상 데이터와 예보 시스템을 보유했대요.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이 될 거고요. 강수 패턴과 녹음이 가능한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핵심인 거죠. 자연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다. 자, 특수성은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냥 틀렸죠.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3번에 해당이 될 거고요.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 자연현상과 달리고 하니까 똑같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은 잘못 묶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문제 한 문제씩 나가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다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질병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각자가, 그쵸?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나. 질병은 사회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규정낸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사회 문제로 규정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이 될 거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신이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질병으로 나타난다. 사회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된다. 갈등론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가해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비판점이죠. 2번. 나의 관점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갈등론적 관점이 될 거고요. 3번. 가해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상호 보완 나오면 기능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관점은 다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대립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보는 건 갈등론에 해당이 될 거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거라는 질문으로는 가와 다의 관점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9월 평가 문제 볼게요. 자, 혼밥족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자, 갑부터 봅시다. 전통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는데 이 규범이 약화되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구성원의 소속감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약화돼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기능론적 성격이 될 거고요. 과거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외톨이를 여겼으나 최근에는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될 거고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혼밥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 나왔네요. 갈등론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이 되겠죠. 기능론 틀렸고요. 자, 의뢰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는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죠. 병의 관점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고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그렇죠. 갈등론의 관점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의뢰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 원인을 중시한다. 이거는 기능론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5번 을병의 관점은 모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이거는 기능론의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수능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씨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씨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거는 기능론이죠. 얘니까 C가 기능론이 되는 거고요.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가? 이 두 개가 것이겠죠. 그러니까 갈등론이 여기가 될 거고 A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네요. 자, 기억. A는 B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이거는 갈등론의 설명에 더 가깝죠. B는 C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한다. 기능론의 강조점이고요. C는 A와 달리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이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이 표현 나오면 기능 생각하셔야죠. 맞고요. 가해는 인간이 상황적인 기초에 행동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쵸? 상상론에만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022년 6월 평가원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갑은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조사에 참여할 100명을 모집해서 무작위로 A집단에 60명, B집단에 20명, C집단에 20명을 배정했대요. 갑은 A집단에게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에 연기가 나오더라도 무해하니 설문지를 작성하는 척하면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반면 B집단, C집단에게는 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설문조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만 했대요. 이후 갑은 격리된 40개의 방을 마련해서 20개 방 각각에는 A집단 학생 3명과 B집단 학생 1명, 또 다른 20개 방에는 A집단 학생 없이 C집단 1명만 들어가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대요. 갑은 설문조사 시작 1분 후에 연기를 들여보내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B집단과 C집단의 학생들을 관찰했대요. 연기가 들어오자 B집단 5명, B집단 중 5명은 A집단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곧바로 방에서 나갔고 15명은 다른 학생들을 살피면서 질문지를 계속했대요. C집단의 경우 연기가 들어오자 15명이 방에서 곧바로 나갔고 5명은 설문지를 계속 작성했대요. 갑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자료수집 방법 뭐 사용했나요? 그렇죠. 실험법 사용을 한 거죠. 설문조사라고 속이고 실험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험법 하면 이 6개 정리해야 되겠죠? 한번 정리해 보면 모집단은 뭐 인간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표본 집단은 A집단, B집단, C집단을 합친 게 아니라 B집단과 C집단만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 A집단은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독립변수부터 한번 볼게요. 독립변수는 주변인의 행동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종속변수,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A집단을 누구한테만 넣어놨나요? B집단한테만 넣어놓고 C집단은 아무것도 처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집단이 B집단이 되는 거고 통제집단이 C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 리을, A집단 학생들의 행동 이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인이 A집단이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디귿, B집단과 C집단 학생들의 행동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은 사전검사에 해당한다. 기억 뭐죠? 설문조사는 이거는 실험 상황을 구성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전검사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았죠. 2번 니은은 모집단, A집단은 표본 집단이다. 그렇죠? 틀렸죠? 그렇죠? 니은 100명 모집단 아니죠. A집단, 표본 집단 아닙니다. 이렇게 틀렸죠. 3번 디귿 독립변인, 리을 종속변인이다. 바뀌어야 되겠죠? 틀렸고. 4번 B집단은 실험집단, C집단은 통제집단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갑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월 평가원 11월 문제 볼게요. 다음은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과제에서 교사가 평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과조에 대한 평가. A조는 에고 서핑의 의미를 찾아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후 에고 서핑이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검증해야 돼요. A조가 제출한 과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향성을 적절히 규명한 연구이다. 그러니까 실증적 연구에 해당이 되겠죠. 자, 반면에 B조는 에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에고 서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히 조사한 연구이다. 그러니까 지금 심층 인터뷰, 면접법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적 연구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기억은 A조가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가 자신의 측정 가능하게 다시 한번 정의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사전적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A에 해당이 되겠죠. 3번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비해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에 대해 탐구하기 곤란하다. 그렇죠? 주관적 영역을 탐구하기에는 좀 심층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좀 힘드니까 답은 3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4번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과 달리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조가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1원론을,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2원론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다음은 자료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활용한 수업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료수집 방법 중에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면접법의 공통점을 알아보기 위해 카드게임을 해봅시다. 학생 가불병이 각각 나눠준 6장의 카드에는 자료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이 적혀 있대요. 3가지 자료수집 방법에 모두 해당하는 카드는 3점을 주고 2가지면 2점, 1가지면 1점을 받는데요. 6장의 카드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3장을 뽑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면접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카드 1부터 한번 볼게요. 1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된다. 둘 다 1차 자료죠? 그러니까 3점이 되겠죠.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되니까 2점. 질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관찰법, 면접법 2개네요. 이것도 2점. 생생한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참여관찰법 하나죠. 양적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질문지법 하나고요. 문맹자한테 사용하기 곤란하다. 질문지법 하나네요. 그렇죠? 근데 값을 보니까 저는 1, 2, 3을 뽑았네요. 3, 2이니까 7점을 획득했고요. 저는 3, 4, 6을 뽑았어요. 3, 4, 6 그러면 4점이 되겠죠. 저는 1, 2, 5번을 뽑았네요. 1, 2, 5, 6점이 되겠네요. 자, 높은 점수를 받을 학생부터 순서대로 나타나면 갑, 병, 을 순이죠. 틀렸고 갑이 뽑은 카드 중에는 3가지의 자료 수집 방법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을 적힌 카드가 한 장 있다. 그쵸? 3점짜리 하나 있죠? 그러니까 2번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을이 뽑은 카드 중에는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없다. 자, 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질문지법이 있어요, 없어요? 3번 안 되고, 그쵸? 4번 아니고 6번 있네요. 그죠? 있으니까 틀렸죠. 6번이 해당이 되죠. 카드 6에 해당이 되죠. 병이 뽑은 모든 카드에는 참여관찰법에 해당의 특징이 적혀 있다. 병 1, 2, 5 1 모든 카드 2, 5죠. 일단 카드 5가 아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리고 카드 2도 아니네요. 그죠? 5번 가불병은 모두 면접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를 2장 이상씩 뽑았다. 자, 여기서 보면 근데 갑이랑 병을 뽑았는데 을은 하나 뽑았어요. 그쵸? 면접법에 해당하는 거. 을 3. 그쵸? 4. 그리고 6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그쵸?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9월 평가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와 부모의 민주적 태도, 양육 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 지수, 그리고 통제 지수, 자녀의 반영 지수를 측정하고 자녀의 동의를 얻어 모의평가 성적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았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갑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 민주적 양육 태도가 정의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대요. 자, 일단 질문지법 했었죠. 그러니까 4개 정리해보면 모집단은 고등학생 전체가 될 거고 표본집단은 설문지 응시자가 될 거고요. 뭐가 뭐에 영향을 준 거냐면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약 정의로 이렇게 했었고, 그쵸? 모의평가 성적을 활용을 했었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료 분석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모두 활용되었다. 1차 자료로 설문지를 했고요. 2차 자료로 모의평가 성적을 제공받았죠. 맞죠? 이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조약 정의가 이루어졌네요. 자녀의 학업 성취는 양적 자료, 민주적 양형태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모의평가 성적 둘 다 양적 자료에 해당이 되겠죠. 분석을 통해 수용된 가설은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부모의 민주적 양형태도가 높을 것이다가 아니라 부모의 민주적 양형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을 것이다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2년 9월 평가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이다. 자, 토론 수업 방식에 대한 고등학교 선호도를 연구하기 위해 500명에 대해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을 구했대요. 질문지법에 해당이 될 거고요. 정부 저출산 대책과 그 효과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20대, 30대 신혼부부 10쌍을 선정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면접이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자, 전반적인 상황을 6개월 동안 모두 기록했대요. 참여 관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C는 AB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틀렸고 2번 B씨는 A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근데 목적 자체가 다를 뿐이죠. 3번 가에는 경험적 자료 수집이 적절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경험적 자료 수집이 적합한 거는 모두 이해가 되죠. 양적, 질적 다 되는 거고요. 4번 나에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 거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실험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5번 다에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쵸? 질문지법, 면접법이 필수인데 참여관찰법은 필수가 아니니까 다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022년 수능 4번. 요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다 읽지 않고 요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법을 했었죠. 그쵸? 더 먹을 수 있다는 조건을 예측해서 기입하게 했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모집단, 표본집단,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한번 보니까 인간. 그쵸? 아동 90명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쵸? 자기 통제력의 조약 정의는 기다림의 행동 정도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는 학업 성적으로 조작 측정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 끝까지 기다림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가설은 수용됐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을로 넘어가니까 을은 갑의 가설을 재검증하기 위해 9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수집했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지법을 하나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했다. 문헌연구법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조사해서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자료를 분석했대요. 갑의 가설과 자신이 추가한 가설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기다림의 행동의 정도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각됐다고 보는 거고요. 요거는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될 거고 종속 변수는 학업 성취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유의미하다고 했으니까 수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 갑은 실험법, 을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자, 갑은 질문지법을 사용했고 을은 질문지법 플러스 문헌 연구를 한 거죠. 틀렸고요. 2번 기억은 갑을 연구 모두에서 수용되었다. 갑만 수용을 했죠. 얘는 기각했죠. 을은. 틀렸고요.
니은은 갑을 연구 모두에서 독립변수의 조약정이다. 그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얘 조약적 정의 독립변수에, 그리고 똑같은 질문지법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조약정의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되겠죠. 4번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변수이다.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맞지만 미음은 을의 변수의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험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답될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자료식 방법 A씨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면접법 중에 하나이다. 자, 연구 대상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언어적 응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도 주목하래요. 면접이죠. 자, 동일한 연구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연구를 검토했다. 문헌 연구에 해당이 되겠죠. 하나의 문항에 하나만 내용만 묻고 있는지 점검했고요. 불성실랑 대답이 있는지 확인했대요. 질문지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A는 B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면접법은 문헌연구법에 비해 공간적 제약이 크죠. 2번 B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것은 면접법과 질문지법에 해당이 될 거고요. 3번 C는 A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여기 실증 연구니까요. 4번 A는 B, C와 달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면접법은 통계 처리가 불가능하죠. 자, C는 A, B에 비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유리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시옷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자 갑은 준비했던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과일 농장에 취업하였다. 갑의 남편인 을 역시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대형 할인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한편 아들 병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학을 계속하였다. 결국 병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갑과 을은 미국 학교에서 병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릴지 홈스쿨링을 시킬지 갈등을 빚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귿은 2차적 사회화 기간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자, 대형 할인점이죠. 대형 할인점은 2차 맞죠? 그렇죠? 1차와 2차의 구분 기준은 시기와 내용에 따른 구분인데, 대형 시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릴 때가 1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는 유학이 이후니까 대형 할인점은 2차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비공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된다. 2번 미음은 병의 내 집단이자 중거 집단이다. 자, 일단 내 집단이 아닌 게 확실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계속했으니까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비음은 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계속하였다. 요거는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냥 역할 행동에 해당이 되겠죠. 4번 니은은 리을과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다. 니은 남편, 리을 직원 둘 다 성취지위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시옷은 기업과 달리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시옷 갈등을 빚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누구랑 누구랑 갈등이 생긴 거냐면 갑과 을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할 갈등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그 심리적인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역할 갈등이 아니라 갈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후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그냥 심리적인 고민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고등학교 재학 중 공부에 관심이 없던 갑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전기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회사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히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중 하나인 애를 만나 그가 입은 경찰 제복에 매료돼서 경찰을 하기로 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갑은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학교의 기본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경찰청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있네요. 자, 1번. 기억은 기초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기관에 해당한다. 2차에 해당이 되겠죠. 2번. 니은은 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전기회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 비공식이 되겠죠. 3번. 디귿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자 2차적 사회기관이다. 자, 어릴 적 동네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인데 어릴 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공식이자 1차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리을은 얘기사회화를 담당하는 사회기관이다. 그렇죠. 경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되기 전에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기본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가르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미리 배우는 거, 얘기사회화 기관, 그리고 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5번. 리을과 미음은 사회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을은 사회를 목적으로 성립된 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되죠. 자, 밑줄친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급진적 이상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회개혁에 관심이 컸던 갑은 경제적 이유로 소설가의 꿈을 접고 회사원이 된다.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매번 거절한 그는 혼자만 깨끗한 척한 다음에 빈정대는 동료들과 갈등을 빚는다. 그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가로 등단한다. 하지만 순수무당의 힘에 한계를 느낀 그는 영화계에 입문하여 시나리오 작가와 조연출을 거쳐 늦은 나이에 감독으로 데뷔한다.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로 평단의 호평과 권위주의 정권의 감시를 동시에 받은 그는 리얼리즘 계열 영화의 거장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기획은 갑의 아버지가 획득한 성취주의다.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는 가의 지위가 아니라 약간 신념이죠. 네. 지위는 그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인데 이상주의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니은은 회사원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이다. 그쵸?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을 매번 거절한 거는 갑이 실제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쵸? 그 행동에 해당이 되죠.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디귿은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빈정대는 동료와 갈등을 맺은 거는 타인과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갈등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리을은 미음이 되기 위한 갑의 얘기사회화이다. 자, 리을. 소설가로 등단한 거는 미음.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등단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소설가를 하고 거기서 또 그냥 시나리오 작가를 한 거기 때문에 얘기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번. 비읍은 영화감독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분단의 아픔, 도시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을 만든 거죠. 그 역할 행동의 결과물이 되는 거고요. 요거의 보상은 요거겠죠.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의 거장으로 존경받고 있는 게 역할 행동의 보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탈이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일탈이론 가나를 적용하여 청소년을 특성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적용한 분류인데, 자, X축에 보면 일탈 집단과의 교류, 정상 집단과의 교류가 나오네요. 그럼 당연히 차별적 규제 이론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나를 적용한 분류를 보면 문화적 목표 달성에 대한 욕구, 제도적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 버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자, 가에 따르면 B집단보다 A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A 집단은 일탈 집단과의 교류는 적고 정상 집단과의 교류가 많고 얘는 일탈 집단과의 교류가 많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B 집단이 일탈 행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틀렸고요. 나에 따르면 C 집단보다 D 집단이 청소년의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C 집단은 제도적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죠. 근데 D 집단은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답은 2번이고요. 가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중시한다. 이거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낙인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론은 다 있다고 보죠. 가나는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건 차별적 교제 이론에만 해당이 되죠. 상징적 상호작용은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2년 9월 12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일탈이론 AB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B는 각각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중에 하나래요. 자, A는 일탈의 부정적 자아 형성에 주목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각 질문당 옳은 답을 쓴 경우 1점, 틀린 답을 쓴 경우에 0점을 부여하는데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질문에서 값이 다 4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다 맞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 A는 일탈의 부정적 자아 형성 과정을 주목하는가에 얘가 당연히 A는 낙인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A는 일탈의 행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문화를 학습하는 결과임을 강조하는가? 그렇죠? 이건 알 수가 없고요. 요걸 보면 되겠네요. 그죠? 컨sekven스 보는가?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문제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는 최초 일탈보다는 일탈을 반복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맞죠? 2차적 일탈을 강조하는 낙인 이론의 입장이 맞고요. B는 일탈자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거는 낙인 이론의 해결 방안이죠. 틀렸죠? 디귿 가해는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쵸? 이게 들어가면 차별적인 제재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낙인 이론의 설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리을. 자, 기억 니은은 모두 예이다. 자, 일탈 행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의 학습한 결과임을 강조하는 거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값은 무조건 4점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아니오가 되는 게 맞죠. 니은은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가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니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값은 무조건 아니오가 돼야 되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년 수능 문제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일탈이론 AB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A, B는 각각 낙인 이론, 차별적 규제 이론 중에 하나래요. 자, 어렸을 때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범죄자로의 부정적 자아의 정체성이 갖게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인 이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얘는 차별적 규제이 되겠네요. 1번 A는 일탈이 행위의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자, 일탈 이론의 정의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B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자, 차별적인 제재 나오면 낙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 A는 B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고 본다. 학습된다고 보는 것,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이 학습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규제 이론에 해당이 되겠죠. 4번 B는 A와 달리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낙인 이론에 해당이 되겠네요. A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B는 일탈행동에 대한 신중한 규정을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한다. 규정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사회 집단 조직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사회 집단 조직의 유형 AB와 자발적 결사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각각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중에 하나래요. 자, 일단 자발적 결사체보다 큰 개념은 당연히 이익사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이익사회,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 그러니까 친목 집단에 해당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는 비공식적 제재가 지배적이다. 자, 이익사회는 공식적 제재가 될 수도 있고 비공식적 제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2번 B는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비공식 조직은 친밀하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입니다. 1차 집단이죠. 3번 A는 자발적 결사체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익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결사체가 이익사회에 속하는데 자발적 결사체랑 구분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A는 B와 달리 선택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둘 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맞습니다. 5번 A 사례로는 학교를, B 사례로는 사례 동호회를 둘 수 있다. 맞죠? A 사례, 이익사회 맞죠? B 사례, 사례 동호회는 비공식조직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AD는 각각 가족, 노조, 사내 동호회, 회사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교사의 조건으로 ABCD를 한번 봅시다. 자, A와 C는 자발적 결사체에 A와 D는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그럼 A는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식 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4개 중에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거는 노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노조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C는 뭐에 해당되냐면 자발적 결사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C가 사내동호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가 공식 조직이니까 회사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가 가족에 해당되겠네요. 자, 1번 A는 전 인격적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는 집단에 해당합니다. 자, 노동조합은 2차 집단이에요. 전 인격적 인간관계가 아닌 거죠. B는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운 집단에 해당하지 않죠. B는 C와 달리 공식 규범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하는 집단에 해당합니다. 가족은 비공식적 규범에 대한 제지죠. 1차 집단이죠. C, D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과업지향적 집단에 해당합니다. C, D. 사내 동호회는 과업지향적이 아니죠. A, C, D는 이익사회, B는 공동사회에 해당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에서 각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자, 이번 온라인 게임 대회에 참가한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투자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뢰 견우로 참가하게 되었대요. 자, 저는 갑과 같은 회사 다닙니다. 갑은 자산 운용팀에, 저는 홍보팀에 근무합니다. 저는 같은 고향 출신 모임이 향후에 함께 활동하는 의뢰 제안을 받아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속한 집단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갑부터 봅시다. 저는 투자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있죠. 그리고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 함께 활동하는 의뢰 권유로 참가하겠다.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 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을은 회사 같이 다니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을의 권유로 함께 활동하는 거니까 게임 동아리에 속해 있겠네요. 저는 같은 고향 출신 모임이 향후에 함께 활동하는 의뢰 제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병은 향후인데 의뢰 제안을 받았으니까 을은 향후에도 들어가 있겠네요. 자, 1번 갑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모두에 속해 있다. 자, 갑에서 공동사회는 없죠. 자, 2번 을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병은 1차 집단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자, 병은 1차 집단에는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비공식 조직은 병 1차 집단 향후에는 속해 있죠. 그렇죠? 근데 비공식 조직에는 속해 있지 않죠. 4번 갑은 을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자, 둘 다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5번 을은 갑, 병과 달리 2차 집단에 속해 있다. 자, 을 2차 집단에 속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갑 회사에 속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병은 향후에밖에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마지막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인과 사회 관계는 원자와 사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집합체에 불과하듯 사회도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명목론이죠. 사회관계는 부품과 기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품은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지만 기계는 개별 부품의 속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지닙니다. 실제론이죠. 갑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 속에 속한 존재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본다. 실제론적 관점이죠. 을의 관점은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제도개혁보다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한다. 제도개혁을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갑은 있다고 보죠.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한다고 본다. 맞죠? 실제론이죠. 갑의 관점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구속성을, 을의 관점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자, 바뀌어야 되겠죠. 답은 4번. 자,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고서 고른 것은 비밀 결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사회 형태이다. 비밀 결사는 구성원이 각각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와 상대방 역시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비밀은 언제나 외부로 새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밀 공유를 조건으로 유지되는 상호작용은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비밀 결사 구성원들은 비밀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의 행위 지침을 세우기도 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비밀 폭로가 이루어지면 비밀 결사는 급격히 해제된다. 자, 개인이 이거라면 사회가 없어진다. 명문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기억,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실제로 사회는 개인이 외부에 독자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도 실제로 사회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제도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서 찾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업의 원인이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분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간이 얻게 되는 개인의 효용은 제도가 형성된 다음에야 존재하므로 제도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개인의 효용이 제도 형성의 원인이 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상호 의존성 이런 표현 나왔죠. 당연히 실제론이죠. 기억 사회는 개인의 외제하며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실제론이죠. 사회 구성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맞고요.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명목론.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명목론.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마쳤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